시장 규모라는 건요, 소비자들이 최종 구매하는 금액 합산이에요. 그러면 상사 단계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는 거지 전체 네.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쿠팡의 김범석 대표님이 IPO를 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나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599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소매 시장은 제가 예전에 나와서 말씀드린 470조거든요. 대체 물건하는 시장하면 한 340조예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99조를 했라고 얘기한 이유는 기존의 쇼핑 커머스 시장, 그러니까 소배 유통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우리가 확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만약에 B2B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유통상사 부분에 일정 부분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의 물건을 풀필먼트 했을 때 애드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중간 유통 과정을 빼버리고 풀필먼트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풀필먼트는 부동산 임대 운영업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운영업 시장을 조금 더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의 중간 유통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가가치 창출이 더 확대된다는 거죠. 유통 마진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임대 운영업 플러스 그다음에 매입 구조 형태로 로켓제휴처럼 매입 구조 형태의 규모의 경제로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이 부동산 임대 운영업과 마진을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OTT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시면 시장 확대 영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범석 대표는 599조라는 시장을 본 거죠. 사실은 쿠팡이 여러 가지 사업 확장성을 증명했던 게 쿠팡 이츠가 시작이 된 거고요. 쿠팡 플레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로켓와우 멤버십이 되면서 물류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지스틱스 시장을 일부 먹은 거고, 그 다음에 풀필먼트를 하면서 부동산 임대 운영업을 먹은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모든 거래 관계가 쿠팡 페이먼트로 자동 연결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먼트 시장까지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관련 영역의 확장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599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그쪽 부분 때문에 전체 시장이 커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커머스화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사이즈가 사실은 소매 유통에 한정되지 않다라는 거죠. 기어라든지 페이먼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장성이 증명이 난 게 쿠팡 이츠였던 거예요. 그 쿠팡 풀필먼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시장의 규모 자체가 확대됐다는 개념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합리적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셨던 제가 상담 모델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3사는 제3자 간의 무역 거래 자체를 도와주고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게 상사지, 소비 시장이 똑같은데 거기서 그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